안녕하세요. 엄대표 자유입니다. 네, 이 영상은 아마 부동산 초보 공부 방법이나 KBC 계열에 대해 검색하신 분들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대단한 고수는 아니지만 몇 걸음 먼저 공부해 본 사람으로 조금 도움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목은 30분 만에 부동산 왕초보 탈출하기라고 지어놨는데요. 이게 어그로를 끌기 위한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30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부동산 흐름이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얻어가시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은 제목은 제가 KBC 계열 만만하게 만들기라고 해놨는데요. KBC 계열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KBC 계열이 뭔지는 알지만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저랑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도 부동산으로 돈 좀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마음에는 사실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깊은 마음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죠. 뭐부터 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고,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고, 강의를 들어야 하나 유튜브를 검색하지만 막 조각조각 나 있는 정보들에 오히려 더 헷갈리고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저는 그 많은 수많은 질문 중에 딱 한 가지 필요하다면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 하나 한 가지만 꼽자면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전문가들이나 고수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의견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생각은 내가 중심을 잡고 생각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 과거에 어땠는지 알아보는 게 제일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알기 위해서 어, 부동산 시황이 어떤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 기관 두 군데는 KB부동산이랑 한국부동산원이에요. 두 기관이 이제 같이 조사는 하지만 따로따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발표하는 날짜가 달라요. KB부동산은 매주 월요일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그 주 금요일 오전 10시가 되면은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은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지만 목요일 오후에 자료가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위쪽이 지금 KB부동산이고 아래쪽이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빨간 박스에 제가 어떤 제목을 클릭하면 주간 동향을 보실 수 있는지 표시를 해놨고요. 위쪽에는 이제 KB부동산 여기는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도가 쫙 나오고 왼쪽에 메뉴가 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KBC 계열 안에서도 매매 전세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 이해하는 거, 그리고 매매 전세 증감은 또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추가로 부동산 심리 지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지 또 쉽게 보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KBC 계열을 다운받으려면 KB부동산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KB부동산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도가 뜨고 왼쪽 편에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에 뭐 데이터 허브라는 게 뜰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옆으로 화살표를 넘겨보시면 KB 통계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편에 KB 통계 자료실이라는 메뉴가 뜨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월간 통계보다 지금 주간 통계를 배워보려고 하는 거니까 주간 통계가 매주 발표되고 월간 통계는 매월 발표되는데 조금 더 다양한 항목이 들어가지만 처음에는 주간 통계만 조금 봐도 익숙해지고 월간 통계도 안에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습니다. 주간 통계 메뉴에서 보시면 날짜별로 이제 주간 시계열이 아래쪽에 나와요. 그래서 제일 최근 날짜가 2023년 3월 21일이기 때문에 20일 날 조사한 내용을 24일 금요일 날 발표했겠죠. 그래서 이 자료가 뜨면 이거를 다운받아서 열어보시면 됩니다.
열어보시면 제일 처음에 여기 데이터 허브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 그거 넘기시고 요약 페이지 들어가시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상승이 있었던 곳, 그리고 가장 많은 하락이 있었던 곳, 그리고 전세에도 가장 많은 상승과 가장 많은 하락이 있었던 곳을 이렇게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서는 매매 가격 상승 지역이 전세 가격 상승 지역과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어요. 이게 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하락에는 가득 차 있는데 상승에는 지금 다른 지역이 아무것도 없죠. 늘 이런 건 아닙니다. 원래는 여기도 가득 차 있고 전세도 상승하는 곳 가득 차 있고 그런데 지금은 하락하는 지역만 이렇게 칸을 채우고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요약돼 보시면서 지금은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고 어느 지역이 많이 내렸고 그리고 이번 주 말고 전년 말 대비해서는 어느 지역이 지금 많이 내렸는지 이것도 그리고 또 전년 말 대비 전세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는 매주의 변화, 여기는 작년 말에 대비해서 많이 변화가 있었던 곳 같이 나옵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시고 요약 탭 옆으로 가시면 이제 매매 증감, 전세 증감, 매매 지수, 전세 지수 이 네 가지 메뉴에서 결과를 나온 것을 요약해서 아까 요약 탭에 나오는 거고요. 이 네 가지를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보고 나서 이제 또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매수 매도나 전세 수급을 좀 보시면 부동산 심리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매 증감이 앞쪽에 있고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는 뒤쪽에 있는데 제가 매매 지수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세 증감, 전세 지수는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전세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 지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지수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매매 증감을 구해서 매매 지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매 지수를 구한 결과값에서 매매 증감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 지수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매매 지수 탭에 들어가시면 매매 증감은 아까 색깔이라도 있는데 매매 지수 탭은 색깔조차 없이 빽빽한 숫자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들 하얀 건 종이고 파란 거는 글씨구나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눈이 핑글핑글 돌아가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매매 지수는 특정한 시기의 기준 시세를 100으로 잡고 그 시점 대비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땠는지 가격 변화를 이해하기 좋게 지수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어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다들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 날짜가 이렇게 있어요. 2022년 1월 10일이 100이다 라는 의미는 여기 보시면은 2022년 1월 10일에 가시면 전국 어디를 가도 다 100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이때를 100으로 했을 때 앞쪽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격이 올랐다면 100보다 큰 수로 바뀌겠죠. 가격이 떨어졌다면 100보다 작은 수로 이렇게 또 바뀌겠죠.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큰 흐름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2023년 3월 20일 기준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3월 20일의 매매 지수를 보시면 기준일인 2022년 1월 10일에 100이었을 때 지금 3월 20일은 이렇게 전국은 92.1로 매매 지수가 떨어졌죠. 그리고 서울 특별시도 떨어졌고요. 서울 지금 이렇게 구별로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모두 하나같이 100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세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개별 단지에 다 일일이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지수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흐름을 보시기에 좋고요. 그러면은 아까 매매 지수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매매 증감이나 전세 증감은 무슨 의미인가? 색깔은 무슨 의미로 있는가?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기준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 대비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올랐거나 내렸거나 아니면 똑같거나 그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걸 보여주는 값인데요. 0.20, 0.40, 0.60, 0.80을 기준으로 해서 색깔의 진하기가 달라집니다. 즉 0.20까지는 색깔이 표시가 안 돼요. 0.20을 넘는 순간 연한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 0.40이 넘어가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한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주황색이면 0.20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 아, 올랐구나. 0.40, 많이 올랐네. 0.60, 진짜 많이 올랐네. 0.80, 미쳤다, 미쳤어.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파란색 보시니까, 아, 여기는 지금 떨어졌구나. 많이 떨어졌구나. 아주 많이 떨어졌네. 미쳤네. 라는 정도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크기를 색깔로 표시해 주는 게 매매 증감, 전세 증감이고요. 아까 전에 매매 지수랑 같이 생각해 보면은 변화의 결과값을 구한 게 매매 지수라면 그 지수를 기반으로 저번 주랑 이번 주 비교해서 얼마나 변했는가 표현한 변동률이 이 매매 증감과 전세 증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매 증감을 어떻게 구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매매 증감률 시트에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서울 매매 가격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 매매 가격이 2019년 12월 20일에 지수가 76.1이었고 2020년 10월 5일에는 지수가 83.1이었다면 변동률은 이렇게 구합니다. 최근의 날짜를 분자로 하고 과거의 날짜를 분모로 해서 나누어 주면 값이 나오는데 퍼센트로 하기 위해서 100을 빼주면 이렇게 9.3%가 올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이해가 좀 편하게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표본으로 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 시세를 합쳐서 합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매매 지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세가 만약에 30억이었다. 그랬는데 매매 시세가 뒤에는 32억 7,595만 원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매 지수가 12월 20일에 매매 시세가 30억이었다면 매매 지수가 76.1일 때 매매 시세가 이렇게 오르면 지수가 83.1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수가 나와 있으면은 아까 그 공식으로 해서 지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구하면 이렇게 9.3%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이제 의미는 알겠다 싶은데 아 이거를 매번 엑셀 파일을 내가 다운받아서 보기는 너무 번거롭겠구나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편하게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실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앱도 있어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 아실에 받아서 아실 메뉴가 이렇게 뜨면 가격 변동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매매 전세 가격 변동이 있고 출처가 KB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봤던 KBC 계열을 기반으로 해서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역은 내가 궁금한 지역을 선택하셔서 시, 군, 구까지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설정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가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매매, 빨간색이 전세인데 매매든 전세든 아까 전에 2022년 1월 10일이 기준 100이었죠. 그래서 전국의 어느 지역을 해도 이렇게 100이 나옵니다. 2022년 1월 달이 매매 지수도 전세 지수도 100이 나오고요. 그 시점을 대비해서 앞에는 어땠는지 상승을 해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에는 흐름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부동산은 주식과 달라서 주식은 어제 올랐다가 오늘 내렸다가 내일 또 올랐다가 모레 또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이 심한데 부동산은 달리는 기차와 같아서 방향을 한번 잡으면 한동안은 그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요. 우리 기차 타는 거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멈춰 있다가 기차가 출발하면은 서서히 속도를 높이고 나중에는 열심히 아주 빠르게 달려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이제 속도를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죠. 밟으면은 밟는 즉시 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속도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출발하는데 그때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한동안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서서히 너무 많이 왔네, 너무 오래 왔네, 라는 생각이 들면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고는 드디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었다가 보합 기간이겠죠. 있다가 방향을 그대로 상승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은 또 하락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시점이 오면 다시 또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을 거고 거기서 다시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어, 보합으로 오래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를 보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 지수랑 전세 증감의 상관관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울산의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 매매 지수와 여기는 전세 증감률을 가지고 왔어요. 출처는 알리알리라는 사이트에서 서울은 과거 10년을 봤을 때 계속 상승이 좀 많아서 울산을 가지고 왔어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또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하는 모습이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아서 울산을 가지고 왔어요. 파란색이 전세 지수고 검정색이 매매 지수인데요. 마치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가끔은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전세 지수는 대체로 하락기에는 매매 지수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급 물량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이제 주변 상황에 따라 이제 바뀌는 거겠죠. 보통은 그렇게 전세가 매매를 그만 좀 가라 하면은 매매가 이제 같이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걸 여기 증감이랑 같이 보시면 검정색이 매매 지수이고요. 파란 막대 그래프가 전세 증감이에요. 보시면 신기하게도 여기가 가운데가 0이니까 0을 기점으로 아래쪽으로 막대 그래프가 있을 때는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세가 떨어질 때는 매매 그래프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전세가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매가 조금 떨어지다가 이거 아닌가? 이러는 순간에 전세가 조금씩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도 같이 올라갑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요. 그리고 전세가 이렇게 팍 터졌을 때 매매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더 많은 상승을 하고요. 이제 그러다가 또 전세가 상승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 매매도 점점 힘을 잃고 전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매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매매 지수랑 전세 증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전세 증감을 예측하면 내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예측 가능합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참고는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KBC 계열에서 다시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 매매 증감, 전세 증감을 봤고요. 추가로 더 보시라고 했던 게 매수 매도랑 전세 수급이었죠. 그럼 이거는 부동산 심리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전세 수급을 보시고 매매 심리를 알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를 보시면 또 좋습니다. 먼저 매매가 매수 매도라고 했는데 전세는 조금 뒤에 궁금증을 남겨놓고요. 매매에 대한 심리는 어떻게 보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수 매도 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매도자 많음, 매수자 많음, 매수 우위 지수. 메뉴는 똑같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매도자 많음, 팔고 싶은 사람 많음. 왜 팔고 싶을까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팔고 싶은 마음은 줄어들겠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겠죠. 매수자 많음, 사고 싶은 사람 많다는 뜻이고 이거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매수자가 많다는 것은 가격 상승이 조금 점쳐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알겠는데 매수 우위 지수는 말이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수 우위 지수가 높다는 것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내리고 있어서일까요? 네,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더 올라가기 전에 얼른 사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심리가 사려고 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도 더 쉽게 볼 수 없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아실에 있습니다. 아실에서 위에 매수 심리 들어가시면요. 제가 지금 세종을 해놨는데 세종이 최근에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프 보기가 좋아서 들고 왔습니다. 세종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매수 우위, 매도세, 매수세, 그리고 매도 매수 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매수 우위가 높다는 거는 아까 뭐가 높다고 했죠? 사고 싶은 마음이 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초록색이 매도세예요. 팔고 싶은 마음인 거죠. 매수세는 주황색, 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작년 한 해를 보면 세종시에서는 사고 싶은 마음이 0에 가까워요. 왜 안 사고 싶었을까요? 네,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내가 지금 굳이 사서 더 떨어지면 내 마음이 괴로울 텐데 집을 살 생각이 없는 거죠. 반대로 매도자는 마음이 이제 급하죠. 더 떨어지기 전에 이걸 팔아야겠는데 라는 마음에 팔고 싶은 마음이 100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가 들어가지고 세종이 사고 싶은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싶으니까 매도자들은 팔고 싶은 마음이 100이었다가 팔고 싶은 마음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매수자는 원래는 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다가 지금은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분위기가 좋아서 사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팔고 싶은 사람은 없어진다. 그때의 모습이 여기 2020년도에 세종에서 있었던 이 그래프 모습을 보시면 매도랑 매수가 너무너무 얽혀 있어요. 사고 싶은 마음은 엄청 큰데 매도자는 계속 들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내가 왜 굳이 지금 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안 팔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로 초록색 그래프가 0에 거의 붙어 있고 주황색 그래프는 저기 막 80 가까이 치솟아 올라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시계열에서 봤던 그 수치가 매도세, 매수세, 매수 우위라고 해서 매주 나오고요. 지역을 선택하면은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매수 우위 지수도 꾸준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 모형만 보고 나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수치로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가 50 정도, 50을 넘어선다 하면은 살려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75 이상이다. 이럴 때는 50 이상도 많았는데 75 이상이다 하면은 사려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그래프나 수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KB부동산에서 매주 발표하는 자료에 아까 시계열 아래쪽에 보면 보도 자료가 있어요. 보도 자료 들어가시면 매주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매수 우위 지수가 저번 주에 대비해서 이번 주는 어떻게 나온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보시면은 서울은 지난주보다는 좀 올랐지만 26.7이면은 여전히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 광역시에서도 울산이 19.6으로 제일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9.6이라는 수치는 높지 않은 수다. 사람들이 아직은 그렇게 집을 사고 싶어 하고 이렇진 않다. 왜냐면 하락장이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사서 더 떨어지는 거를 견뎌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수 매도 말고 전세 심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전세 수급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수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거, 그 다음에는 전세 수급 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전세 수급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가 귀하다.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값을 찾아내는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해를 하실 때는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가 아주 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세가 귀하다는 것은 서로 집은 하나인데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내가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저 전셋집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수치가 작을수록 전세가 널리고 널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세 가격이 그러면은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더 있겠죠.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3월 13일에 73.2가 전국 수치인데 전국적으로 100도 못 넘었으니까 그렇게 전세가 귀하고 이렇진 않다. 전세가 많이 널려 있다. 세입자들이 집을 골라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시도를 같이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서 제일 마지막 수만 보셔도 되거든요. 부산은 60.7이었고요. 대구는 37.1. 대구는 전세가 엄청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인천은 50.3. 광주는 68. 대전은 64.8. 울산광역시는 76.7. 광역시 가운데서는 전세가 좀 흔하지만 울산이 그나마 좀 덜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경기도는 61.4, 강원도는 117.4예요.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는 지역이 나왔죠. 그 다음에 충청북도도 119.5, 충남은 102.1, 전북은 102.0, 전남은 117.8, 경상북도는 106.6, 경상남도는 108.8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광역시보다는 전세가 조금 귀한가 보다. 되게 많이 널려 있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 수급을 보시면은 전세가 귀한지, 전세가 널려 있는지, 전세가 귀하다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른 요인도 봐야겠지만 전세 증가만 봤을 때는 매매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전세 수급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실에 있으면 좋은데 아실에는 전세 수급 보는 건 없고요.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시면 전세 시장 강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좋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KB 통계 말고 데이터 허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KB 통계에서 부동산 시장 심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는 매수 매도 심리나 전세 수급을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역을 선택하시면은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 예측해 보실 수 있고 그걸로 해서 또 지역 공부도 같이 하시면 부동산 공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도 매수 심리랑 전세 수급은 사실 매번 찾아보기 힘들지만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시면 그 지역 선택해서 어떤지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통계는 보통 현장보다 늦다라고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현장을 다 알기 위해서 매번 현장을 다 가보기도 힘들고 전화를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인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인데 뭔가 좀 재미있고 이래야 되는데 강의를 그대로 올려놓은 것 같아서 걱정은 좀 됩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나 구독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도움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